총선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민생 문제도 있고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외교도 지금 걱정이에요. 네. 지금 미국 대선도 이제 올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복귀한다. 트럼프 2기가 된다. 그러면은 또 한국과 일본의 주둔한 미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부터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가 되고 있고 참 복잡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급변 사태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도 예. 항상 그 정치와 외교의 역사는 네. 항상 인간의 상상력을 앞질러 왔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금의 주변 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처지로 간다. 예.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철수는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돈 다 받아내겠다. 지난번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또 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정말 기시다 총리가 가든지 이렇게 된다면 파탄이에요. 우리만 고립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파탄입니다. 파탄. 아하.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 걸 보면은 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그 공황의 여파로 빠르게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면서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다음에 대외정책 불개입 선언을 해요. 네. 그러다 2차 대전이 터졌어. 미국이 개입을 안 하니까 세력 균형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방치했어요. 그때 이제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한테 전화를 해. 무기 좀 달라고. 근데 곤란하다. 우리가 대외 분쟁 방지법이 있어서 그 개입 방지법이. 알았어. 그러면은 돈 주고 산 무기 그거라도 빨리 내놔. 그거 생산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라도 빨리 내놔. 그러는데 그것도 실어다 주면은 법 위반인데 그래서 어떻게 전해줄까 보니까 네. 자동차로는 못 싣고 마차에 실어서 캐나다 국경에 가서 쌓아놓을 테니까 거기 있는 거 가져가. 이러니까 처칠이 전화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 2차 대전에서 사실 미군보다 영국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미국이 나중에 개입했다. 뭐 이제 진주만 습격 이후에 개입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입하다 보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당시 소련 모스크바에 있던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개탄하면서 개입을 늦추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빨리 개입하자. 이게 훗날 냉전 시대 봉쇄 정책이 된 건데 그게 50년대 빨리 나타났던 이유가 2차 세계 대전의 교훈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조지 캐넌은 그런 식으로만 봉쇄하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 사람의 주장의 일면을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 위기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조지 캐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민주주의라는 괴물이 지금 이렇게 큰 방 안에 홀에서 내가 강연을 하는데 이 홀만한 몸집을 가진 괴물이 있는데 뇌 용량은 바늘밖에 안 되는 그런 괴물이 어쩌면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절차를 따지고 뭘하다 개입의 시기를 놓쳐서 네. 결국은 미국이 고립주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2차 대전과 냉전을 맞이했다. 그런 어떤 그 괴물과 같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네. 초기 루즈벨트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네요. 그때 네. 그 린드버그란 조종사 하나? 네. 찰스 린드버그. 그 사람이 미국의 영웅인데 대서양을 최초로 비행기로 횡단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30몇 시간, 40몇 시간을 타고 이제 갔는데 드디어 유럽이 나오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저것이 바로 런던의 불빛이다. 이런 게 인류 역사를 바꾼 혁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친나치야. 히틀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달리면서
평화운동가들 모아놓고 선동을 한 거야. 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미국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찰스 린드버그가 미국 역사상 고립주의를 선동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영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국이 그렇게 예. 얘기하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전통이 지금 트럼프의 플러그를 꽂은 거거든. 플러그가 걱정입니다. 트럼프가 거기에 트럼프를. 근데 그 고립주의가 2차 대전을 불러왔단 말이야. 이게. 예. 그 미국이 잘못된 개입도 많이 했지.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뭐 베트남, 베트남에서 또 뭐 여러 번 잘못한 개입도 많이 했지만은 네. 지금 미국은 개입에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개입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립의 길로 가겠다는 건데 네. 그 이후 닥칠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재앙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역할, 우리 외교적인 그런 포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 우리가 그런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역량은 무슨 역량이야? 부산 엑스포 하나를 한 표를 못 벌어서 저 개판이 되는. 29표. 역량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내 정치에서는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면은 네. 어떤 정권 심판만 얘기하는데 표적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치가 않고 결국은 대안의 정치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의 비전은 정치인의 소명은 비전 제시예요. 비전. 네. 그래서 지금 4월 이후에 닥칠 이 무시무시한 폭탄을 봐라. 네. 그런데 민생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런데 어쩌면은 난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네. 이번 총선 지면 다음 대선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폭주는 더 심해지고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국민이 치르는 고통도 생각 좀 합시다. 네. 어떻게 그렇게 속편한 생각합니까? 지금 총선에 만약에 야권에서 과반에 실패한다. 눈에 불보듯 뻔하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까? 이제 김건희 총통 시대가 옵니다. 김건희 총통 시대가. 참, 그래서 그만큼 총선이 정말 중요한데 저쪽에서 이제 쓰고 있는 전략,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지, 그걸 그러니까 깨고 나갈지 야권이 더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위대한 장수는 네. 적장의 초상화를 자기 책상에 걸어두고 근무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렇네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정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확증 편향이 심해? 네. 참. 자, 저희가 오늘 김종대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지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더 긴장을 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도 돌아보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때 우린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갤럽,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33%로 2주 전보다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설 효과예요. 설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부정은 58%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무당층이 24% 나와서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3%포인트 이제 올라가고 민주당은 4%포인트 내려간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를 보니까 다수 후보 당선 희망 정당의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 제3지대가 1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어쨌든 지금 이게 설 민심 좀 보수적인 잡힌 그런 민심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전화를 많이 받았다. 많이 여론조사에 응했다라고 그렇죠. 감안한다고 그게 하더라도 바로 설 특성이에요. 설 특수가 좀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수치로 봐서는 뭐 안심하거나 총선 이긴다,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갤럽 조사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자, 오늘도 금요일에 종대 타임 김종대 교수와 함께 쭉 달려왔는데, 자,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가시기 전에 달마대사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가시죠. 네. 글쎄 뭐 사실은 남의 걱정할 처지가 아니죠. 뭐 진보 정당이. 네. 그런데도 저는 어떤 범개혁, 네. 진보 진영,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식적 시민들이 잘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네. 정의 녹색정의당이 싫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그러나 국민이 치러야 될 비용만 좀 바라봐 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반딧불만한 희망이라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지율은 이제 1%대, 2%대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마지막 도청 사수조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장에선 수만 명이 모였으나 네. 마지막 도청에는 200명이 안 되거든. 우리는 그 마지막 도청 사수조다. 네. 그런 심정으로 일단 절박한 마음으로 예. 서 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총선 결과 너무나 중요하다. 국민의 삶.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총선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저희가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2024년 2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사가 됐고, 전화조사는 인터뷰였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수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